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가 왜 이름을 내려놓고도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려는 결정적 순간을 짚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존폐가 아니라 컨텐츠가 어떻게 생존하고 진화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시원 PD가 꺼낸 선택지는 버티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처분이 막아선 것은 야구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이름과 구성의 연속성이었고, 문제의 본질은 이름을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이야기를 어떻게 살리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같은 영혼을 다른 몸에 담는 길을 택합니다. 완전히 다른 로고와 타이틀, 새로운 출발선에서 시즌 1을 다시 시작하되 무대를 더 넓혀 지상파라는 공개적 공간으로 옮기는 구상입니다. 팬들이 열광한 지점 역시 여기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방이 내려간 이후에도 현장의 훈련 스케치와 짧은 영상들이 이어졌고, 라이브 채팅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확장의 단서가 흘러나왔습니다. 끊김처럼 보였던 공백은 사실 준비의 시간이었고, 팬들은 이를 단절이 아니라 재편으로 읽었습니다. 시청자는 관망자가 아니라 동맹이 되었고, 후원과 실시간 참여, 커뮤니티의 집단 목소리는 압박이자 응원이 되어 제작진의 선택을 떠받쳤습니다. 여기서 지상파 카드가 특별한 이유는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연속 회차와 동일한 서사가 쟁점이 되었다면, 지상파의 신규 편성은 애초에 새 포맷과 새 제작 주체, 새 심의와 계약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야구를 다른 이름으로 재가공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 열린 셈입니다. 이름을 잠시 내려놓되 불꽃이 보여준 야구는 더 큰 무대로 옮긴다는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축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단의 결속 메시지, 위기에 강한 팀이라는 선언,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겠다는 반복된 약속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여는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는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로 방향을 틀었고, 그 순간부터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관객은 그것을 새롭다고 느낄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장의 핵심은 분명해졌습니다. 불꽃이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선택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었고, 공개성과 합법성의 무대로 이동하는 전략은 생존을 넘어 확장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결정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 구체적인 전략과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시원 PD의 판단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의 핵심 논리는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구성 요소가 연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었고, 이 논리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재설계였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변화는 제작 주체와 편성 환경, 심의와 계약의 프레임을 새로 짜는 데 있었습니다. 같은 야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선택은 위험해 보였지만, 법과 여론의 교차점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지상파 편성은 이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지상파는 공개성과 합법성의 상징이며, 누구나 검증 가능한 무대에서 새 포맷을 선보인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와 달리 지상파는 회차 연속성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일럿과 파일럿의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의 서사를 복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문법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작진이 반복해 언급한 기다려달라는 말은 시간을 벌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이 재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판단입니다. 고정팀과 고정상대의 리그형 구도는 연속성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법적 쟁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선수의 성장과 훈련, 실전 적응과 원정이라는 다큐멘터리적 축을 강화하면 같은 인물과 같은 종목을 다루더라도 전혀 다른 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변형이 아니라 재창조라는 선택은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또 하나의 계산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뒤를 잇는 시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설계된 프로젝트라는 선언을 첫 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고 복잡한 설명보다 바뀐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 명확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세부 보고서가 아니라 확신이며 이 확신은 일관된 공지와 첫 방송의 톤에서 결정됩니다. 전략은 내부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반응을 설계에 반영하는 능력 역시 핵심입니다. 본방이 내려간 이후에도 팬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데이터, 실시간 참여와 후원의 유지, 커뮤니티의 결집은 선택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제작진은 인기의 잔존을 소비하지 않았고 그것을 다음 단계로 옮길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름보다 사람이, 형식보다 내용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략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시청자에게는 더 새롭고 더 진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은 재료로 다른 요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탁을 차리는 일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의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결정적 열쇠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점에는 선성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CPBL 도전은 단순한 해외 진출 소식이 아니라 컨텐츠의 방향과 법적 구도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기존 본방의 경기 기록과 흐름에서 분리될 수 있는 서사, 그리고 국경을 넘는 도전이라는 명확한 변화는 같은 인물이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로 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작진이 의도한 재설계가 현실의 사건과 맞물리며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성권의 하루는 훈련과 적응,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은 리그의 승패를 축적하는 서사와 다릅니다. 숫자와 기록보다 선택과 압박, 실패와 회복이 중심이 됩니다. 팬들에게는 이 지점이 가장 뜨겁습니다. 연출된 경기의 반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존과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방이 막혀도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문장은 이 맥락에서 현실이 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이 선택은 의미가 큽니다. 동일한 시즌의 연속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독립된 시간과 공간, 다른 리그와 환경에서의 도전은 콘텐츠의 동일성을 약화시킵니다. 동시에 여론의 측면에서는 더 강한 정당성을 얻습니다. 진짜 야구를 하겠다는 선언, 안전한 길 대신 불확실한 무대를 택했다는 사실은 응원을 끌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제작진 라이브에서 흘러나온 내일을 응원하는 콘텐츠, 브이로그와 오프라인 행사의 단서들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서사는 메시지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동했다는 문장, 더 작은 플랫폼에서 더 큰 무대로 옮겨간다는 해석은 팬덤의 감정선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분노보다 보상, 복귀보다 승격이라는 감정은 지상파라는 상징과 결합해 서사를 강화합니다. 시청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고 응원은 동정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과장 없이 축적된 데이터 위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의 유지와 폭발, 후원의 지속, 커뮤니티의 자발적 발언은 방향이 옳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선성권의 도전은 이 신호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했고, 컨텐츠적으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개인의 도전이 어떻게 팀과 메시지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확장이 왜 더 큰 결속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도전이 팀의 언어로 확장되는 순간에는 김성근 감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특별한 사건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기에 강한 팀이라는 문장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을 자극하는 구호가 아니라 팀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방향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을 모두가 공유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그는 맡았습니다. 선수단의 새해 인사에서 드러난 결속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택은 달랐지만 다음을 준비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 약속은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던지고 더 많이 부딪히겠다는 태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훈련과 실전, 이동과 적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팀의 정체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작진의 선택과 팀의 메시지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개인의 도전이 팀의 선언으로 이어지고 팀의 선언은 콘텐츠의 방향을 고정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즌을 이어 붙이지 않는다는 원칙.
대신 새로운 설계 위에서 현재를 기록한다는 원칙이 명확해집니다. 이 원칙은 연출의 문법에도 반영됩니다. 경기의 결과보다 준비의 과정, 승리의 장면보다 선택의 이유가 중심이 됩니다. 김성근 감독이 상징하는 것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는 위기를 처음 겪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위기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팬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의 파동이 커질수록 중심이 필요하고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언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는 문장은 위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위기를 전제로 한 자신감입니다. 이 메시지가 확장되면서 이야기는 개인과 팀을 넘어 공동체로 이동합니다. 선수와 제작진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신호는 팬들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결속이 어떻게 팬덤의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왜 단순한 응원을 넘어 실질적인 힘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속이 팬덤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고도 분명했습니다. 본방이 내려갔다는 사실은 이탈의 신호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결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만들었던 당사자라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그 인식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의 유지와 급증, 후원의 지속, 커뮤니티에서의 집단 발언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중요한 변화는 팬들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다시 보여달라는 요구에서 제대로 보여달라는 요구로 이동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방송하느냐보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원했고 그 설명이 일관될 때 지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커뮤니티 성명문에 담긴 정서는 분노보다 원칙에 가까웠습니다. 출연진을 방송사의 자산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 시청자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주장, 제작 생태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논리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상파 편성은 복귀가 아니라 승격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몰래 올렸다가 신고로 내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나 보는 자리에서 누구나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경쟁하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 선언에 반응했고 응원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전진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고 그 메시지는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팬덤이 요구한 단순함입니다. 길고 복잡한 설명보다 새 이름과 첫 방송 일정,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달라는 요구는 확신을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다음이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확신이 제공될 때 팬들은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팬덤의 행동은 제작진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속해도 된다는 명분이 아니라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공한 것입니다. 데이터와 행동이 쌓일수록 다음 단계는 추측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어떤 형태로 공식화될 것인가? 그리고 그 첫 장면이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가 왜 현실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흐름은 하나의 장면으로 모입니다. 새 이름의 출범과 지상파 첫 방송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드라마틱해서 선택된 결말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요구한 가장 합리적인 다음 수입니다. 본방의 중단 이후에도 유지된 시청자 참여, 후원의 지속, 커뮤니티의 결집은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는 공식화의 순간을 앞당겼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연속의 복원이 아니라 프롤로그의 선언입니다. 남은 회차를 이어붙이는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장으로 시작하는 선택입니다. 제목과 팀 명칭, 진행 구조가 바뀌고 촬영 문법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정리하기보다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편집, 중국행과 새 도전, 새 캠프와 새로운 얼굴로 시작하는 구성은 법적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서사를 강화합니다. 빼앗긴 방송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 살아남는 야구의 이야기로 방향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지상파의 의미는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합법의 상징이자 공개성의 상징, 누구나 보는 곳에서 누구나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새 포맷을 내놓는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숨거나 우회하는 전략이 아니라 정면 승부의 선택입니다. 팬들이 크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몰래 올렸다가 내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개된 규칙 위에서 경쟁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첫 공지에 담겨야 할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새 이름, 첫 방송 일정,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한 문장. 길고 복잡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고, 다음을 준비했고, 이제 시작한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전달되는 순간,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의 노력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읽힙니다. 위기 이후에도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약속. 봄의 야구장에서 다시 보자는 말은 새 이름의 출범은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이고, 지상파라는 무대는 그 실행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이 사건을 관통하는 에너지는 응원이 아니라 참여였고, 참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시간 시청, 후원, 커뮤니티의 집단 발언, 선수단의 결속 메시지가 쌓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계속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 이름의 시즌과 지상파 첫 방송은 결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야구장에서 다시 만난다는 약속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계획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걸음 뒤에서 다시 바라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겪은 분쟁이나 중단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사례에 가깝습니다.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멈춘 순간 많은 사람들은 끝을 떠올렸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름이 멈췄을 뿐 이야기와 사람, 그리고 관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본질만 남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작과 유통, 그리고 권력구조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특정 이름과 형식, 연속성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기존 방송산업의 관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지지하는 방식은 이미 그 관성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채널에 충성하지 않고 시간표에 묶이지 않으며 심지어 제목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직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 기준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지점이 바로 본방 중단 이후의 반응입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시간 참여, 후원, 커뮤니티의 자발적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컨텐츠의 생존 조건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방송 편성이 곧 존재의 증명이었지만 이제는 관계의 밀도가 존재를 결정합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한 플랫폼은 바뀔 수 있고 형식은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장시원 PD의 선택은 이 변화를 직관적으로 읽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고 복원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 자체를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동일성을 증명하려는 싸움에서 벗어나 차별성을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위험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은 결국 문서와 조항의 싸움으로 귀결되지만 시청자의 선택은 감정과 신뢰의 문제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성권의 CPBL 도전이 갖는 의미는 다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외리그 진출이라는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콘텐츠의 시간과 공간을 단절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환경, 다른 규칙, 다른 압박 속에 놓이는 순간 이야기는 새로 시작됩니다. 이는 법적 구도에서도 유리하지만 무엇보다 콘텐츠적으로 강력합니다. 훈련과 적응, 실패와 회복이라는 서사는 승패의 반복보다 훨씬 보편적인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김성근 감독의 메시지가 이 흐름에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드라마로 만들지 않았고 대신 위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팀이라는 말은 상황을 미화하지도 두려움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팀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명확함은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팬덤의 역할 역시 다시 정의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결과만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기능했습니다. 커뮤니티 성명문이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논리와 원칙의 언어로 쓰였다는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팬덤이 스스로를 감정적 지지층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가까운 위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화 향유권과 제작 생태의 공정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이 사안이 특정 프로그램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상파 편성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출 확대가 아니라 규칙 회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입니다. 유튜브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시작해 다시 가장 엄격한 심의와 공개성의 무대로 들어간다는 선택은 숨지 않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이는 분쟁을 회피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새 이름의 출범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습니다. 팬들이 요구한 것은 복잡한 해명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였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이 두 가지가 분명할 때 기다림은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전환됩니다. 신뢰는 가장 강력한 유지장치이며 플랫폼과 형식을 넘어 콘텐츠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제작자에게 주어진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습니다. 출연진과 시청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서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든 시간과 감정에 대한 책임은 법적 의무로 환원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장시원 PD가 반복해서 언급한 약속과 기다림의 언어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힙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시청자가 이 새로운 출발을 새롭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그 새로움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이는 화려한 연출이나 자극적인 설정으로 얻을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일관된 선택과 솔직한 메시지, 그리고 시간이 증명하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새 이름의 첫 회차는 단순한 시작을 넘어 하나의 선언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고 위기를 피해가지 않았으며 더 넓은 무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특정 프로그램의 연대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컨텐츠 시대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시작입니다. 컨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시청자는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창작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불꽃야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이 질문들을 공개된 자리에서 던졌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즌이 아니라 다음 선택들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